자, 오늘은 등비수열의 극한 볼 건데, 등비수열의 극한. 일단 제일 먼저, 등비수열, 아래 n승 한번 살펴봅시다. 아래 n승. 아래 n제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예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면 참 좋겠죠. 자, r이 1보다 크다면, 1보다 큰 수를 계속해서 거듭제곱 하다 보면 커지겠죠?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고, r이 1인 경우라면 1의 거듭제곱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일 것이므로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들은 거듭제곱하면서 점점 값이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수렴하게 되겠고, 근데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1과 마이너스 1을 반복하게 되겠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n이 충분히 커졌을 때는 무한하게 커지는 경우와 또 다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즉 얘들은 진동하면서 결국 발산하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렴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겠다. 수렴할 때도 수렴하는 그 극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 의식적으로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아, 첫째, 공비 r이 1일 때는 1로서 수렴하는 거고,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서 수렴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좀 구분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알아는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함수가,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조건은 뭐냐라고 한다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겠다. 그때의 극한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수렴 조건을 물어본다면 공비 r이 1 이하다. 됐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자, 이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첫째 항을 따로 준 경우라면, 요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큰데 1 이하여야 되겠고, 또는 첫째 항이 0이면 r의 값에 상관없이 r이 마이너스 1이었든 뭐 2였든 상관없습니다. r의 값에 관계없이 첫째 항이 0이면 그냥 모든 항의 값이 0이 되는. 왜? 0에다가 뭐 3을 곱하든 마이너스 2를 곱하든 다음 항이 0일 테니까 모든 항이 0이 되는 수열이 되겠지. 사실 이런 수열은 의미는 없지만 문제를 풀 때는 저런 조건들을 확인해서 범위를 찾아주고 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따라서 자,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이 수렴할 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또 1일 때도 성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 초과 1 이하. 자, 첫째 항이 A로 따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역시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첫째 항이 0인 경우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 밑에 간단하게 증명이 나와 있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 같아요. R의 값이 1보다 클 때 이걸 왜 계속 거듭제곱하면 무한대로 가느냐, 왜 발산하느냐, 이런 거를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책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뭐 내신에 나중에 필요하면 한 2, 3년 뒤에 다루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 수학 1의 수열의 귀납법에 자주 나오는 예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 교과서에 나오는 예예요. 요것도 1 플러스 h의 n제곱을 1 플러스 nh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n이 충분히 크고, 기본적으로 n이 이상이면 성립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렴한다, 이게 성립한다. 그럼 n이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n이 충분히 커지면 1 플러스 nh가 무한대로 발산할 테니 1 플러스 h의 n승보다도 작은 애가 무한대로 가네? 그럼 1 플러스 h의 n승은 무한대로 발산해야겠군. 이렇게 이해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사실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x의 n제곱을 포함한 뭐 함수 내지는 수열인데 뭐 함수라고 둬볼게요. 즉 이런 거죠.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냐? 뭐 2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나누기 뭐 x의 n제곱 더하기 1이었다. 요런 식이 주어져 있거나 할 때 말하는 겁니다. 자, x의 값은 변할 수 있습니다. fx니까 x에 대한 함수예요. x에 1을 넣을 수도 2를 넣을 수도 3분의 1을 마이너스 5분의 1을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그에 따라
이 거듭제곱되어 있는 값과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극한과 합쳐지면서 너의 값들이 막 정해지게 되겠지. 이런 것들의 변화를 어떻게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온다. 요 유형이 사실 요 단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이라기보다는 난이도 높은 문제로는 자주 나오는 경우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와 x가 1일 때, 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는 마이너스 1일 때로 좀 나누어서 접근을 해주기로 한다. 어디와 비슷해? 왼쪽에서 봤던 등비수열의 극한이 r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변하는 것과 비슷하죠. 선생님 근데요, x가 1보다 크면 무한대로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무한대로 가길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문제에 따라서는 구분하는 게 좀 더 뭐 생각하기 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경우에는 xn제곱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너도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물론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음일 때도 있겠습니다. 근데 자, 같은 n제곱 n 플러스 1제곱 n이라는 수에 의해 결정되고 n은 이때 자연수죠. n은 무한대로 갈 때 n은 충분히 큰 자연수예요. 자연수. 따라서 n이 짝수면 위에 게 홀수일 거고 n이 홀수면 위에 게 짝수일 테니 결국 약분하면 하나 차이가 날 거다. 즉 x라는 값이 남게 될 거다. 그래서 x가 음수이냐 양수이냐 구분할 필요가 딱히 없는 건 네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때 너도 부호는 얘랑 세트로 같이 바뀌기 때문에 약분하고 나면 같은 부호가 결국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의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면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래서 작은 것들 1, 2x-3이라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에서는 좀 작은 애들은 나중에 다 0으로 갈 테니까 살짝 무시하고 너와 너를 약분하면 2x라는 함수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 3 넣으면 6 되는 거고 5 넣으면 10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되는 거고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x에 1을 넣으면 1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뭐 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1이겠구나. 이렇게 뭐 찾아주면 되겠죠. 1을 대입해야 되면 1을 대입하셔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1 대입하면 위에가 1이고 밑에는 2 아닌가? 2분의 1이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요. x의 거듭제곱이 이제는 네가 반대로 0으로 갑니다. 너를 무시해주고 0으로 가는 다 무시하고 남은 거 1분의 2x-3 그럼 2x-3으로 수렴하고 자, x는 마이너스 1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진동하는 데다가 분모가 어쩌다가 0 됐다가 2 됐다가 0 됐다가 2 됐다가 진동한다. 이런 경우에는 값이 어차피 함수 값을 하나로 정의할 수 없을 것이므로 없다 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낼 때는 함수로서 기능하려면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따라서 문제에서는 x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맞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일 때 이렇게 조건을 주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일 때도 정의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2n제곱, 2n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예제들 좀 더 풀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할 건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자, 수학 1에서 배웠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an 플러스 1이 pan 더하기 q가 되는 상황에서 자, 실제 수학 1에서도 현재는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항을 구하는 건 다루지 않아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 부분은 제가 일반항을 그냥 드릴게요. 알겠죠? an 플러스 1에서 알파를 뺏는 게 p배의 an 마이너스 알파와 동일하다라고 하려면 1 마이너스 p 알파가 넘어왔을 때 알파 마이너스 p 알파 1 마이너스 p 알파가 q여야 되거든요. 1 마이너스 p 알파가 q여야 되니까 알파라는 값이 1 마이너스 p분의 q라면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1 마이너스 p분의 q라면 이게 이 수열이 뭐다? 등비 수열이 된다. 이해가 안 되시면 수학원을 복습하시는 것도 괜찮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현재 교육과정상에는 원래 안 다루거든. 최근 학교 기출에서도 안 해. 그냥 숫자 몇 개 계산하는 정도로밖에 안 내더라고. 그래서 이해가 너무 안 되면 그냥 가볍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저런 식으로 변화가 돼서 등비수열처럼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an 빼기 알파라는 수열은 등비 수열이니까 a1에서 알파를 뺀 값에다가 p에 공비 p에 n-1제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an이라는 수열은 a1 알파의 p에 n-1제곱 더하기 알파가 될 것입니다. 이때 알파는 위에 적어놨지만 1-p분의 q라는 수였습니다. 자, 따라서 너는 언제 수렴하냐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요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것도 외울 필요는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뭐만 외워두자. 이 수열이 등장했다. 요렇게 점화식이 등장했다. 그럼 너 언제 수렴하냐? P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요게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뭐야?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버리겠죠. 알파로 수렴합니다. an은 알파, 즉 1-p분의 q로 수렴해요. 참고로 생각해볼까? 수렴한다는 걸 확인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예전에 한번 배웠던 기억나죠? 예전에 수열이 극한 때 했다. 너 알파로 수렴하면 다음 항인 너도 알파로 수렴해야 되겠지. 따라서 알파는 P알파 더하기 Q고 이거 정리해서 풀면 알파가 1-P분의 Q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요까지만 일단 하실 수 있으면 일단은 오케이. 이렇게 1차식 형태의 수열이 주어져 있으면 뭐 해보자?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고 너 옆으로 넘겨가지고 정리하자. 그러면 알파 값이 나온다. 그게 이거랑 동일하다. 알겠지? 자, 근데요, 요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교육과정상 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자, 절대값 P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즉, 이제 네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더 이상은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이 값이 0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제 발산하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진동하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 겁니다. 즉, 일반적으로 수렴하지 않아요. 수렴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선 일반적으로 수렴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렴하게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렴할 수 있냐면, 자, 이런 경우야. 첫 장이 둘 장이랑 같고, 둘 장 또 셋 장과 같고, 모두 같아지면 수렴해. 자, 다시. 첫 장 A1이 말 그대로 1-P분의 Q가 되면. 자, 이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면요. 즉, 첫 장이 알파였던 거야. 1-P분의 Q였던 거야. 그 알파 대입하면 뭐 나와? 둘 장도 알파가 나와. 다시 둘 장이 알파니까 셋 장에도 알파가 나올 거고 셋 장에 알파니까 대입하면 넷 장도 알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항이 an에 알파를 대입하면 an 플러스 1이 알파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모든 항이 사실상 알파가 되면서 수렴하는 수열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이 수열의 극한을 물어보면 그냥 극한이 있다 치고 알파라고 두신 다음에 정리하면 알파는 1-P분의 Q다. 네, 좀 더 상세하게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뒤쪽에 보면 14번 문제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합니다. 제가 하나 정도 넣어는 놨는데 사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조금 다루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참 애매해요. 그죠?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을 마무리하고 예제만 먼저 빠르게 좀 살펴보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사실 예제 1번은 아주 좀 간단한 편입니다. 1번 2의 n제곱분의 자, 루트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같은 것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즉 밑이 큰 애들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밑이 작은 애들은 큰 애들에 비하면 어차피 밑이 큰 2로 분모 분자를 다 나눈다면 2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다 나눈다면 2분의 루트 3 0으로 수렴할 테니까 남는 건 1 더하기 0 더하기 1 그래서 1분의 0 더하기 1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5의 n제곱이 3의 n승 2의 2n제곱은 4의 n제곱이고 3의 n 플러스 1승인데요. 어차피 분모에 있는 5의 n승이 가장 클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 걔보다 다 작으니까 무한대로 가는 애들을 비교할 때 밑에 있는 분모가 훨씬 더 큰 무한대죠. 0으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좀 간단하죠. 뒤에 게 더 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이고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큰 수인 6의 n승으로 둘을 묶어냈을 때 6분의 5의 n제곱이 나중에 0으로 수렴하고 즉 너는 마이너스 1로 너는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곱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죠. 다음은 예제 2번.
마이너스 사인 4분의 k 파이가 n제곱 되었을 때인데요. 공비인 마이너스 사인 4분의 k 파이가 주의해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겠습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고 사인 4분의 k 파이. 자, 기본적으로 사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상관없고 1일 때 안 되는 거네. 즉 k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 불가능한 애를 찾아보죠. 그러니까 애지간한 k 넣었을 때는 뭐 사인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으니까 성립하는 건데 뭐야? 이 사인 값이 1이 되면 성립하지 않는 거죠. 1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사인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따라서 k 값이 2였을 때는 성립하지 않겠고요. k 값이 2면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면서 1이 되면서 성립하지 않겠고 또 너 주기는 8이니까 8을 더한 10일 때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둘을 제외한 8개의 경우에서는 너희들 다 수렴할 수 있어. 됐지? 자, 다음 예제 3번. 역시 아래 n승을 분모 분자에 포함하고 있는 극한입니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고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고요. 단 r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다뤄달라. 바로 한번 살펴보죠. 그냥 리미트를 취했다 라고 하고 바로 살펴볼게.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를 살펴볼게요. r의 n승 1보다 크다면 무한대로 발산할 테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수렴. r이 1이면 1이잖아 이거. 1 더하기 1, 2분의 1로 수렴. r이 1보다 작으면 너 이제 0으로 가니까 1로 수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an이 r의 n승 더하기 1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이군요. 0보다 클 때만 다뤄달라고 했으니 0과 1 사이와 1일 때 1보다 클 때로 범위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0과 1 사이라면 r의 n승은 0으로 수렴할 테니 0 더하기 1, 1분의 0 빼기 1, 마이너스 1 되겠죠? r이 1이라면 대입했을 때 0이 될 것이고요. r이 1보다 크다면 작은 애들 무시해주고 요거 무시하고 나면 요거 남겠고 약분한 결과 r이 1승, r이 하나 남을 테니 r이 1보다 클 때니까 뭐 문제없이 r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또 하는 김에 지금은 뭐 사실 대입해서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김에 범위를 나눠서 한번 해보고 정리를 좀 해보죠.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fx는 어떻게 나눠야 된다?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1일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는 마이너스 1일 때 나눠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크니까 작은 거 무시하고 너희들은 약분을 통해서 차수를 정리해주면 x의 4제곱이 남게 되겠고요. x가 1이면 대입 결과 2분의 4, 2가 되겠고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2n제곱과 2n 플러스 4제곱이 0으로 가면서 3x가 남아야 되겠고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분모도 1 더하기 1, 2가 되면서 위에 것도 1 빼기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니 f 3분의 1은 누구한테?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3x에 3분의 1 곱하기 3하면 1이죠. f3은 어디에? x 4제곱에 대입하면 3의 4제곱 81입니다. 둘이 더해달라고 했으니 82라는 값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의 내용을 마저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하고 나서 이제 뒤에 좀 스텝 2 풀면 되겠지. 자, 예제 5번. 아까 봤던 제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던 an 플러스 1이 pan 요 경우죠. 그죠? 요 경우죠. an 플러스 1은 3분의 1인가요, 이게? 3분의 2였나? 3분의 2 an 더하기 1. 첫 장은 1이었을 때 an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사실 이거는 AN 정의하는 거는 안 하고 싶긴 한데요.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처럼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정리해버릴 수도 있지만, 자, 실전에서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 공식을 외워둔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 내가 나오지도 않을 거 왜 외우나? 그지? 자, 실제로는 그냥 직접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납적 정의의 기본이 뭐야? 직접 몇 개 써보고 규칙을 찾자요. 물론 찾기 쉬운 건 아닙니다만 일단 몇 개 써보고 한번 해볼게요. A1이 1이면 A2는 뭐야? 1 넣으면 3분의 5가 됩니다. A3는요, 9분의 10, 9분의 10에 1 다음에 9분의 19고요. 이거 벌써부터 이거 좀 장난 아닌데, 27분의 65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 좀 큰일 났네. 이걸 보고 뜩 보면서, 팔짱을 딱 낀다 고심히 생각을 딱 해보니까, 야, 이거 A는 이거군요. 하기는 되게 어렵겠죠. 그렇게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요 수열은 기본적으로 요렇다. 기본적으로 뭐야? 개차 수열. 몇 개 더하고 얼마 더하고 얼마 더하고가 중요해. 잘 봐. 야, 여기선 얼마 더했어? 3분의 2 더했어. 여기선 얼마 더하면 9분의 4 더했어요. 자, 여기서 이거 빼보시면 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보시면 돼. 9분의 19 빼기 9분의 15, 9분의 4. 설마 그러면 여기서 뺐을 때 27분의 뭐가? 3분의 2의 제곱, 세제곱인 8이 나오면 성공인데 될까요? 자, 참고로 여러분 빼보니까 27분의 8이라는 것보다 이쯤에서 한번 고민해보는 거야. 3분의 2의 제곱이면 좋겠는데 3분의 2의 세제곱이면 좋겠는데 내 생각이 맞을까? 둘이 빼보니까 27분의 57 빼면 8 나옵니다. 맞네. 그래서 일반항 A는 뭘까? 첫 번째 1에다가 3분의 1을 한 번 더하고 3분의 2의 제곱을 또 더하고 3분의 2의 세제곱까지 더했을 때 A4였으니까 AN은 3분의 2의 N-1까지 더하면은 이게 바로 AN이겠구나. 근데 이대로는 사실 너무 기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AN을 좀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1이니까 됐고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는 몇 개? N개입니다. 요거를 1제곱으로 본다면 1, 2, 3, 4, N-1 제일 앞에 거 포함 N개 됐지. 자, 이게 AN이에요. 좀 더 예쁘게 쓴다면은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면 3배의 3 빼기 3 곱하기 3분의 2의 전체 n승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AN의 극한은요. 2번의 답인데 AN의 극한을 구해라. 3분의 2의 n승은 1보다 작죠? 무한대로 제곱하면 0으로 갑니다. 따라서 3으로 수렴한다. 근데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AN 구하지 마시고 바로 극한 구해보면 어떻게? 너 알파로 수렴해. 너 알파로 수렴해. 같은 알파로 수렴한다면 3분의 2 알파 더하기 1은 3분의 1 알파가 1일 것이고 즉 알파는 3이다. 수렴하는 값이 3으로 수렴한다는 것 상당히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되겠죠? 즉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공식을 외워두면 물론 어딘가 쓸 때도 있고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조금 활용도가 낮으니까 극한 값을 구하는 것에 약간 초점을 맞춰보자. 알겠지? 그 밑에 있는 친구도 그래요. 실제로 A1은 1이었고 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10분의 1분의 AN이니까 이걸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좀 러프하게 극한을 구해본다면 극한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친다면 AN 플러스 1도 알파고 AN 또 알파고 AN 알파로 수렴할 거니까 이거 성립해야 되잖아. 자, 근데 알파가 0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니까 약분하기 좀 그런데 여러분 극한이 0일 수 있을까요? 는 사실 대입에서 몇 개 좀 찾아보긴 해야 돼. 자, 이제 모른다 치면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10분의 1의 알파고요. 옆으로 이 항에서 옆에 있는 항에서 1 빼주면 마이너스 10분의 9가 제로죠. 즉 따라서 알파는 0이거나 10분의 9거나 여기서 극한이 0으로 수렴하는지 10분의 9로 수렴하는지는 사실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그 A1, A2, A3 몇 개 구해보면서 추측해보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0보다는 10분의 9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자, 좀 더 정상적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요걸 지우기가 좀 아깝긴 한데 공간이 좀 겹치니까 살짝 지울게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좀 다루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수학 1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들이라서 얘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면 역수를 취해보세요. 10분의 1이라는 수가 있긴 하지만 잘 이렇게 갈무리해서 써주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10분의 1 곱하기 an분의 1 더하기 1입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오시면 an분의 1을 bn으로 치환해 볼게요. bn 더하기 1이라는 항은 10분의 1 bn 더하기 1이었습니다. 즉 앞에서 다뤄봤던 1차식, 아까 좀 지워버렸지만 1차식 형태의 수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너가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풀어도 좋고 너의 일반항을 구해도 좋겠지만 수렴한다 치면 베타는 10분의 1 베타 더하기 1로 수렴하고 따라서 베타는 빨리 계산하면 10분의 9인가요? 아니지. 9분의 10이구나 너는. 10분의 1을 베타가 1이니까 10분의 9 베타가 1이니까 베타는 9분의 10. 근데 an의 역수를 bn이라 잡았고 그것의 극한이 베타인 것이므로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분의 1이 너인 거지. 따라서 an의 극한 알파는 10분의 9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 자, 근데 아까 봤지만 그냥 극한값이 알파다 라고 치고 접근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좀 더 편하고 좋으실 겁니다. 일단 뒤에 유제랑 연습 문제 풀고 좀 이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